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면 또 깔끔해요. 실적 잘 나왔냐 못 나왔냐 어떻게 됐느냐 요것만 보면서 그렇죠. 주가 출렁이고 해석하는 또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구글, 알파벳, 테슬라 또 딱 버티고 있고요. 참 이제 실적 SK 하이닉스 우리 버티고 있고요. 국내는 하이닉스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실적의 한 주 보내십니다. 저희 일발장전은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해드리지만은요, 이슈, 투자 전략 또 여러 가지 궁금증도 실시간으로 또 소화를 해내고 있거든요. 저희와 계속해서 일발장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 이런 실적의 한 주 때 오늘 월요일입니다. 네. 뭘로 그냥 첫 공격을 갑니까? 월요일이어서 사실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할까 하다가 그래요. 이게 오늘 아까 이제 또 한발 종목으로 또 태양광 관련된 네.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이제 브리핑 해 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좀 비슷하게 예. 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의 판도가 전체 지지율로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크게 앞선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2차 전지 쪽도 지금 줄줄이 하락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금 7거래일 연속 빠졌잖아요. 그다음에 테슬라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사실 이제 실적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 로보택시 이제 공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조금 이제 조정 국면에 이제 좀 진입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좀 잘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기술 트렌드 어쨌든 우리가 이번 주에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이제 뭐 MS까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통해서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AI 위기론이 이제 부각이 됐다면 그랬었네요.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여전히 AI다. 이런 이제 또 논리가 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이제 미리 좀 대비를 하면서 저는 오늘 한중 NCS라고 하는 ESS 이제 관련된 종목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됐었는데 그러면서 ESS 관련주도 빠지고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은 망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망했어요. 어쨌든 뭐 다 좋을 수는 없어도 실적이 이제 좀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이제 한중 NCS는 꼭 좀 여러분들이 차별적인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유념을 하시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이제 ESS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이 냉각 시스템을 공냉식과 순냉식 이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현재까지도 이제 공냉식이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냉각의 이제 효율을 따져봤을 때는 이제 직접 냉각하는 이제 순냉식이 훨씬 더 좀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ESS 산업에서는 이 순냉식 냉각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또 들으셨겠지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GST라든지 뭐 일부 이제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 다 이제 순냉 방식으로 이제 냉각을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좀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중 NCS가 조금 더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순행식 냉각 시스템 이제 ESS 부품이라든지 전기차 부품을 이제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전기차 부품 만드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쪽 매출 비중이 좀 높았는데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상반기 내에 이제 거의 반반 아직까지는 부품 쪽 비중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만 한 48대 52 정도 수준까지 ESS 매출 비중이 이제 크게 개선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냉각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크게 좀 세 가지 이제 부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칠러. 요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액침 냉각 때문에 냉각기가 일단 가장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쿨링 플레이트, 이 냉각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HVAC. 요거는 사실 냉각 얘기하면 HVAC 이제 부품은 여러분들 뭐 자동차 공조 쪽에서나 뭐 에어컨 공조 쪽에서나 이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스마트 공조 시스템까지 이제 요 세 가지를 주력 이제 매출 품목으로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ESS 쪽은 우리나라의 이제 뭐 삼성 SDI가 또 가장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삼성 SDI 쪽의 핵심 부품 HVAC라든지 칠러, 쿨링 모듈 이런 것들을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6월 달에 이제 변경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이 좀 됐는데 2분기 때까지 이제 실적을 좀 보면 작년까지는 연간 기준으로 계속 적자가 나다가 2분기 때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매출액이 한 400억 원대, 영업이익이 24억 원 정도. 어쨌든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건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의
거의 대부분 다 마진이 좀 안 좋잖아요. 지금 딱 사진 나오는 것처럼 2023년까지는 부품 쪽 매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0% 아래,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게 영업이익률이 이제 개선되고 있고 내년이 되면 10%가 넘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건 ESS 때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쪽 매출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고 ESS 쪽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였을 때는 프리미엄을 좀 못 받는 이제 상황이었습니다만 이제 실적도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ESS 쪽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내년이 되면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출 비중도 지금 상반기를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좋네요. 쪽과 지금 ESS 쪽 비중을 좀 따져보면 52대 48 정도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나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개선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좀 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공모가는 3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모가 대비하면 지금 한 40% 정도 이제 상승해 있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내년도의 이제 실적 기대감을 감안하면 PER 기준으로 이제 내년 실적 대비하면 예상 PER이 한 7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7월 달에 또 한중 NCS가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때죠? ESS 쪽이 뭐 100% 넘게 성장했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한 3개월 내내 또 좀 옆으로 지루한 좀 행보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박스권 상단이라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또 다시 주목받는 이 상황에서 접근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좀 흘러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4만 원 초반에서 오히려 좀 저점 매수를 해서 뭐 박스권 상단 5만 원까지만 올라와도 한 20% 정도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거든요. 뭐 당장 급등을 하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요 저점 부분을 좀 공략을 하면 박스권 트레이딩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괜찮은 투자 대안이 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같은 업종 안에서 실적 차별화가 좀 진행될 수 있는 기업들은 더군다나 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42,500원 정도 지난 금요일 날 종가 정도 근처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1차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사실은 좀 타이트하게 4만 원 깨져버리면 이제 추세가 좀 121선까지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4만 원 정도 좀 타이트하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4만 원 정도 좀 타이트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122평만 지지가 좀 된다라고 하면 추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37,0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한중 NCS 냉각 시스템 원래 이제 자동차에도 열시켜야 그렇죠. 되는 냉방 공조 네, 많이 필요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거기에서 ESS로 넘어가서 ESS에 뭐 칠러도 필요하겠고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도 열이 나지만은 그 ESS 열이 엄청납니다. 그 열시키는 쪽 삼성 SDI 쪽에 또 순행식 냉각 시스템의 부품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주가도 그렇지만 이게 ESS도 트럼프 때문에 태양광 풍력 죽으면서 맞습니다. ESS도 죽고 또 테슬라도 반짝하다가 ESS 이렇게 되고 그래서 주가는 하단이지만 이게 또 우리에게는 매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주가적인 차원. 제가 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ESS 태양광 풍력 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돼도 망하나요, ESS가? 망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뭐 어쨌든 대선이 주춤하다는 이제 거죠. 한 달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책적인 이제 좀 선명도 측면에서는 네.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하면 친환경 신재생이 좀 빠지고 네. 해리스 또 얘기하면 친환경 신재생이 2차 전지 좀 오르고. 올라오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또 경기 부양을 하고 네. 있고 경기 부양을 하는데 태양광이라든지 이쪽이 이제 또 중국의 과잉 생산 때문에 지금 업황이 전체적으로 됐고. 안 좋은 건데 네. 미국 쪽만 딱 놓고 보면 그리 나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중국 때리기 하면서 중국산 한서 제품들을 있고. 좀 배제하고 네.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ESS 쪽도 어쨌든 뭐 중국 때리기에 또 수혜도 한번 예상해 최고 볼 수 있는 수혜죠. 거기 트럼프 때문에 수혜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중장기 업황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ESS의 한중, NCS의 부치기 종목. 사실 뭐 주도면이죠. 한중 NCS가 제일 세게 올라갔을 때가 사실 이제 테슬라의 이제 ESS 매출이 그날이에요. 급부상하면서 네. 상한가를 가장 먼저 안착했던 기업인데 이번 주 23일 날 우리 시간으로 24일 날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ESS 매출이 전분기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해서 그렇지 전년도기 대비해서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합친
매출액이 전년 동기를 이미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ESS 쪽은 매출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붙일 종목은 네. 한전산업이라는 기업을 한번 붙여볼게요. 한전산업은 예. 한국전력 내에서 계열사 안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ESS 또 시스템을 또 삼성전자에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네. 한데 왜 한전산업을 좀 붙였냐면 탄력도 면에서 한중 NCS가 ESS 쪽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여 주는 것도 맞지만 한전산업이 지금 이제 과학기술수석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또 이제 주말 동안에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이제 4개를 이제 앞으로 이제 11차 정기본에서 포함을 시키겠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연말 안에 다시 한번 이제 원래는 우리가 2038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는 한 1기 정도를 또 이제 한번 건설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최근에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서 좀 글로벌 그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11차 정기본에 또 이제 4개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에 대해서 포함을 시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원전 섹터의 어떤 바람이 좀 불면서 특히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ESS 쪽의 매출도 꾸준하게 이제 급증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ESS와 원전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한전산업을 다표적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준호 매니저 뭐 테슬라 이번에 목요일 날 반영이 됩니다. 무조건 나쁜데 실적은 그때도 ESS는 약간 부각된다. 좀 주목받을 수 있다. 일론 머스크도 한 5년 안에 그 ESS 매출이 실적으로 전기차의 어떤 매출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인도량 발표 때는 약간의 어떤 실망감이 있었을 수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은 ESS 3분기 만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을 뛰어넘었고 앞으로의 매출은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된다고 했을 때 ESS 관련된 어떤 실망감이 이미 주가에 녹아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래도 좀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준호 매니저님 계속 이제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게 로보택시라는 큰 이벤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좀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좀 조정받은 거지. 사실 뭐 인도량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네. 뭐 크게 나쁘진 않고 오히려 이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는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다는 낮아졌다는 거. 거. 그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분기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 쪽도 성장률의 함정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100% 이상 성장하는데 매 분기 전분기 대비 100% 성장하는 네.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엔비디아만 할 수 있는 거고 네. 사실 이제 ESS 쪽도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한 또 전분기 대비한 그 숫자에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률의 함정에 이제 빠지지 말고 추세적인 이제 흐름이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오히려 실적 발표 때 또 다시 한번 ESS가 주목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23일 이렇게 언론 보도되지만은 그게 넘어서 네. 우리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그렇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반영된다는 점도 체크하시고요. 지금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네. 네. 하루에 추첨을 통해 가지고 우리 16억 공화당 지지에게 뭐 나눠준다고. 100만 달러를 줍니다. 14억을 맞아요. 14억을 지금 지급한다고 하는 일론 머스크.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또 하고 있습니다. 자, ESS의 우리 한중 NCS와 한전산업 받고 아마 많은 우리 유튜브 쪽의 질문 분들도 이번 주 실적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하이닉스 어떻게 돼요? 현대차 어떻게 돼요? 또 그러면서 한미반도체 어떻게 돼요? 라고 했는데 우리 진희님이죠. 진희님이 한미반도체는 어찌해야 하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이닉스 영미 매니저 하이닉스 보면서 한미반도체도 같이 언급을 할게요. 이 목요일입니다. 네. 앞자리 7자만 찍혀주면 영업이익 7조만 찍혀주면 솔직히 게임은 끝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7조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지난주부터 예. 이제 기류가 변화하고 있는 게 하이닉스는 컨센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3분기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D램 전체 매출의 30%를 너끈히 이제 넘어섰다. 이제 다음 분기가 되면 네. 40%가 이제 넘어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레거시 D램 쪽이 안 좋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고마진의 HBM 쪽은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보다도 영업이익이 잘 나올 거는 거의 이제 좀 기정사실인 네. 것 같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앞자리 네. 뭐 6조 원 중반이냐 후반이냐 이거하고 또 7조 원대가 나오는 거는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네. 이미 이제 창사일에 이제 최대 분기 실적이 경신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앞자리를 아예 바꿔서 6조 원대가 아닌 7조 원대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면 그게 또 이제 뭐 SK 하이닉스의 실적
또 주가 상승에도 큰 이제 동력이 좀 되지 수준이죠. 않을까. 네. 어쨌든 뭐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때도 이제 HBM3E 12단이 또 본격적으로 출하될 거기 때문에 가격은 한 20% 정도 더 올랐어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삼성전자 12단 그냥 포기하고 바로 HBM4로 간다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12단 공급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8단까지 밖에 이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3E 12단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하이닉스의 독점적인 지위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이제 실적 발표 때 또 컨퍼런스 콜을 하는 과정에서 잘 이제 좀 또 투자자들한테 피드백을 좀 해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한미 반도체 주가하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커플링 되는 게 좀 깨졌다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벤더 다변화 차원에서 ASMPT 얘기도 나오고 또 국내에서는 하나정밀기계 얘기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독점적인 지위가 이제 깨지면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또 조금 수익성이 안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우려들 때문인데 지난 금요일 날 뭐 굉장히 좀 재밌다라기보다는 좀 해프닝이 좀 있었잖아요. 네. 모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네. 4분기 때 이제 HBM3E 8단에서 이제 12단을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진행이 되니까 장비 반입이 이제 조금 지연될 수 있다. 그 참에 이제 목표가도 3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이제 떨어뜨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11만 원대였는데 30만 원 이제 목표 너무 괴리가 크잖아요. 어쨌든 이게 조정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이슈들과 설계 변경 얘기까지 나오니까 또 뭔가 한미 반도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이제 그런 주가 하락이 진행이 돼 버리니까 부랴부랴 장중에 시장의 오해를 정정한다는 리포트를 또 냈어요. 또 냈어요. 그 네. 골자를 보면 결국은 설계 변경이라는 건 어쨌든 뭐 8단에서 12단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미 SK 하이닉스가 지난달 말에 9월 말에 12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그때 TC 본더가 뭐 어디서 공급받은 TC 본더를 썼을까? 당연히 한미 반도체에서 공급받은 걸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급처 다변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번 3분기 때 한미 반도체 실적 발표하신 걸 보면 영업 마진이 거의 48%. 네. 지금 TC 본더 대당 가격이 한 30억이 35억 정도 이제 되는 걸로 추정이 좀 되는데 마진이 48%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단가를 좀 낮추고 싶고 그럼요. 당연히 이제 공급처를 네. 다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ASMPT 얘기도 흘리고 뭐 하나정밀기계 얘기도 흘리고 이러는데 사실상 지난 금요일 날 리포트를 낸 애널리스트가 확인된 바로는 ASMPT는 여전히 이제 기술 격차가 거의 한 세대 이상 크고 하나 정밀 기계도 뭐 그쪽에서 추정컨대 어쨌든 뭐 퀄 테스트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다. 근데 저는 하나 정밀 기계도 사실 12단 HBM3 12단 TC 본더 퀄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8단 내지는 혹은 또 HBM4에 들어가는 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뭐 콜 테스트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시장이 좀 돌았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제 기술이 이제 좀 추월이 좀 됐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당분간은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한미 반도체의 독점적인 이제 기술 지위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하이닉스도 물론 빠졌습니다만 한미 반도체가 10%가 넘게 이제 급락을 했었잖아요. 주가 하락이 조금 지나치게 과도했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런 소문, 이걸 꼭 하이닉스가 흘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유의 소문을 계속해서 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너무 한미 반도체가 독식한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미 반도체가 이겨내는 수밖에는 맞습니다. 없죠. 예, 이게 한미 이제 우리가 반도체밖에 없어요. 예. 갑질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네. 이게 어쨌든 시장 경제 생태계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쟁을 계속 네. 붙여가지고 효율성을 이제 만들어내야 더 싸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그 선두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경제적 해자, 네. 다른 기업들이 이제 추월할 수 없는 그 어떤 기술 격차.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초격차 그걸 가지고 지금 20년, 30년 동안 먹고 산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장비 기업들도 이제 그런 경제적인 해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이제 공격적인 투자와 증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추격자들을 따돌려야 되는 이제 네. 그런 이제 책임이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쟁을 좀 붙이고 부추겨서 싶은 거고. 최대한 이제 단가를 좀 네.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있는 거고.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희님, 한미 반도체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결국 한미 반도체가 풀어가야 될 숙제, 경제적 해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이번에 이번 주에 실적의 하이라이트 24일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고요. 네. 22일에는 인도에 드디어 가서 맞습니다. 4조 넘게 돈도 땡겨오고요. 그러나 지난주에 단 하루도 자동차와 아이들 네. 부품주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현대차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아요. 또 네. 그리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북미 지역의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네. 이제 증가하고 있고, 뭐 인도 시장은 지금 이제 인도 점유율 2위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상장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또 이제 신차종 인도에 맞는 신차종들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그 격차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당분간의 어떤 현대차 그룹의 어떤 실적 성장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하나가 좀 살아 있고. 그리고 또 아직 이제 화요일 날 상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는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한 차례의 모멘텀이 될 네.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번 달 말에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가동이 되는 부분 자체가 저는 이제 결국에 현대차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이제 보조금 혜택, 전기차 그동안은 상업차 리스나 렌트카에만 적용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현대차도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실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시작한다고 했을 네. 때 가뜩이나 전기차는 지금 테슬라 다음으로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기차의 판매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뭐 IRA 법안을 폐지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럼요. 만약에 뭐 폐지한다 한들 그동안 이제 비교 우위 모두가 다 보조금 혜택 못 받는다고 했을 때 가뜩이나 못 받고 있던 현대차가 오히려 좀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강력한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네. 인도적인 상장 아직 안 했고 네. 상장하고 나서 새로움보다는 저는 오히려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상장하고 나서 시장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 거기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24일 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관련된 가동 시기를 정확하게 발표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자동차 부품을 말씀드린 게 자동차 부품이 뭐 현대차보다 뭐 실적이나 어떤 부분에서도 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지만은 일단 미국과 인도 시장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의 전기차 전용 공장의 가동에 같이 현지에 진출하고 있고, 또 화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말에 또 화신만의 또 샤시 공장을 조지아주에 완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모멘텀이 아직 주가에는 녹아져 있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24일 날 현대차 실적 발표와 거기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가동에 대한 어떤 시기를 정확하게 발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한번 강하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한 번의 모멘텀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똑같은 생각이 또 KB증권에서 이제 금요일 날 또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그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 가동과 그리고 또 이제 인도진 상장에 대해서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똑같은 보고서가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할인을 예, 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인데 네. 다만 지난주에 또 국내 증시 자체가 한 7거래일째 약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고, 또 현대차 자체가 아직 중심을 못 잡고 있다 보니까 그 밑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좀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적 발표가 하나의 좀 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전후로 다시 한번 한 번의 시세 분출은 10월 달에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요. 아예 그럼 24일 날 예. 할까요? 22일 날 신규 흐름 보고 진입은? 네, 22일 날 보고. 신규 진입. 네. 신규 진입 같은 경우 22일 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2일 날. 22일 날 사실상 인도 차랑 우리가 3시간 반 정도 네. 있기 때문에 한번 상장하고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그때 한번 진입해 봐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해서 모멘텀은 10월 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있다. 그래서 22일 상장의 흐름 체크하고 그때 진입해도 뭐 늦지 않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국장 특 중에 하나가 제가 K자 우리 미리 좀 선구자들을 네. 끝까지 밟아놓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도 이거 다 우리가 한 이 얘기를 먼저 들어가신 분들을 맞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지금 부품주까지 눌러놓고 있는데 마지막 재료는 네. 미국의 전기차 전기차 전용 공장. 전용 네, 공장 조지아주. 10월 말 제가 약간 좀 괴로운 게 그때까지 설마 밀면 네. 와 진짜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때까지 밀면 네 그때까지 밀면 한 번은 주지 않을까. 아 그쵸 그 밀고 주겠죠 그날까지 10월 맞아요, 말까지 맞아요.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로 분할 한번 매수. 들어가 보자. 네. 네. 알겠습니다. 겨울비님도 준호님 화신 10,000원 아래서는 항상 옳다고 했는데 네. 드디어 그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겨울비님 이겁니다. 지금 네, 국장은 맞아요. 계속 누릅니다. 그래서 항상 네. 오라서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시세가 분출됐었고 네. 다시 한번 더 살짝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10,000원이가 무조건 맞다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정도의 모멘텀을 가진 상태에서 가격이 10,000원 이하다, 이게 옳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화신도 저는 한번 사실상 이제 미국, 인도 매출 비중 1등인 화신이 오히려 이번 주, 뭐 늦어도 한 다음 주 정도에는 그래도 한 번의 시세 분출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랜드스카이님 현대차와 아이들 표현 좋습니다. 표현이 좋으니 주가도 좋기를요.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만 네.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은 10월 말 전기차 전용 공장까지 네. 진짜 악랄하게 누른다. 그럴 때는 분할 매수를 실탄을 네. 꼭 챙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뭐 어쩔 수 없죠. 국장이니까요. 네, 영민 매니저 네. 리뷰로 들어가 볼 텐데요. 네. 폴란드 대통령 이슈도 있고 방산 네네네. 지금 웃고 있고요. 네. 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현대 로템과 LG 넥슨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좀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 리뷰를 좀 자세히 해드리지는 못했던 네.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도 현대 로템은 목표가를 막 20% 이상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방산 부분 실적이 정말 눈에 띄게 지금 좋아지고 있고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는데 결국 K2 전차, 뭐 청궁, 뭐 이런 것들하고 또 원전, 뭐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이제 대통령과 논의를 하려고 방한을 하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2차 발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도 그렇죠. 형성이 좀 되어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 단위가 아니라 뭐 수십조 원 단위의 이제 계약까지도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그래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은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이제 로키드 마틴의 이제 밸류를 좀 추격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드디어 이제 K 방산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북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산 기업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뭐 테마주들만 좀 움직였습니다만 그 동안에 한 10수년 이상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대 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뭐 이런 기업들의 이제 재평가 과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는 줄줄이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적에 대한 안전판을 좀 가지고 있는 저는 이제 방산주가 오히려 뭐 시끄러운 이제 반도체 또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이런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대로템 주가가 이제 지난주에 또 조금 밀려서 5일선 이격 조정이 딱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65,000원에 이제 신규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목표가가 79,000원이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제 청궁2 이라크 이제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뿐만 아니라 청궁3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쪽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방산의 청구3. 이제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미국 쪽까지도 수주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군 함정 이제 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방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 모멘텀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LG 넥스원도 지금 지난주에는 딱 5일선 이격을 좀 좁히면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좀 숨고리가 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30만 원을 향해서 주가가 좀 탄력적인 좀 상승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산주들은 이번 주도 조정이 들어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하시고 목표가도 조금씩 좀 높여가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PER 한 몇 배 줄까요? 지금 뭐 이제 30배까지는 온 것 같은데 방산주들이 네. 좀 더 줄 수도 있겠죠?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실적 대비하면 PR 이제 30배, 30배면 벌써 고평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년, 내후년도에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받아놓은 이제 수주가 실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PR이 18배 아래로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한 20배에서 25배 예상 PR 구간까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한 더줄수 20에서 있죠. 25% 이상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제 실적은 지금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년, 2년 동안의 실적이 계속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이제 주가에는 더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밸류가 멀티플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LIG 넥스원 천궁2 자, 이라크 중동 열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한번 모멘텀 있다라는 거고요. 폴란드 대통령 이번 주에 오는데 바뀐 대통령이어가지고 이래저래 좀 한번 우리가 매조지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게 새로운 또 방산주의 모멘텀 되기를 바라보면서 자 이제 준호 매니저의 리뷰로 가야 될 텐데 네. 자 SY 스텔텍을 가야 되는데 이미 미국 대선은 맞습니다.
게임 끝난 겁니까? 트럼프로 끝난 거예요? 거의 뭐 굳히기 들어가고 있는 것 굳히기예요. 같아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 가격만 봐도 네. 충분히 지금 트럼프의 어떤 이제 당선 확률이 너무나 지금 높아졌다라고 좀 네.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SY 스틸텍을 이제 가장 먼저 그 폴리마켓 제가 이제 지지율을 보면서 지금 이제 앞서고 배팅 있다라고 사이트. 네.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SY 스틸텍을 그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금요일 날 한 20% 정도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더 나와줬어요. 네. 근데 시간에서 한 2% 빠졌다. 원래 시간에서도 20%까지 상승 흐름 나와주고 추가 상승 나와주다가, 이유는 이제 장 끝나자마자 이제 북한이 러시아의 이제 파병 소식이 네.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네. 특전사 한 4개 여단, 그러니까 한 12,000명 정도. 그래서 1차로 1,500명을 파병시키겠다. 근데 우리한테 좀 악재일 수가 있는 게, 그동안 이제 북한의 어떤 구식 무기들, 그리고 또 이제 신식 무기들,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고 또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 좀 리스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를 도와줬기 때문에 만약에 한반도의 유사시에 또 러시아가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일제히 시간 내에서 퍼스텍, 스페코, 빅텍 같은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확산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SY 스틸텍도 시간에서 올라가다가 플러스 2, 3%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2%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흐름은 좀 나올 수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실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2기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재정적 군사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한번 수익을 좀 크게 한번 챙긴 상태다 보니까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타이트하게 익절 라인대를 5,300원 라인대로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계속해서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Y 스틸텍 여러분 모듈식 주택 이게 네. 이제 요즘에 좀 인기입니다. 여러모로 맞아요. 예, 조립식 주택을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재건해야 되고, 이쪽 동유럽 네. 쪽은 아파트 같은 거 짓기보다는 맞습니다. 이쪽 조립식 건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SY 스틸텍 주목을 좀 받게 되는데, 자 근데 방금 준호 매니저 이야기 중에서 이 북한의 일종의 전쟁 무기들이죠. 이게 맞습니다. 대규모 가장 네. 전투력이 센 네. 그 용병을 일단 러시아에 파병을 했는데, 박별님은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정황들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파병을 했죠. 월요일부터 이게 여러모로 국내 증시에 찬물을 뿌리게 될까요? 이게 방산줄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영민 매니저, 네. 준비 영민 매니저 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방산주들한테는 뭐 좋은 재료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위기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슈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북한이 방금 말씀해줬던 것처럼 러브 전쟁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또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우리도 선택해야 그러니까 우리도 또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또 지원을 또 해야 되나, 더 늘려야 되나, 또 무기 지원에 대한 이제 압박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 그 사실 미군 주둔 비용 방위비 지금 증가하는 것 때문에 올해 1조 5천억 원으로 지금 합의가 된 상태인데 거의 9배 이상을 지금 요구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부터 해서 지정적 리스크가 또 다시 부각된다면 또 환율 올라가고 외국인들 매도 나오고 주식시장 입장에서 또 피곤한 이슈가 좀 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계속 팔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정감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빨리 이제 여야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입장 표명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개탄 성명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네. 한 목소리 좀 내면서 어쨌든 북한의 이런 또 적극적인 이제 행보를 좀 차단하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좀 보여줘야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Y 찬님도 지금 얘기한 게 이 포인트거든요. 지금 고환율에 금투세 지금 미지수죠. 북한 국장은 악재투성이랑 상승장은 없을 듯합니다. 또 기현님, 지연777님도 러시아와 각을 세워야 될 일이 아니었는데 좀 굉장히 난이도 있는 분석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러시아와는 이렇게 왜냐하면 러시아 쪽에서도 이게 원자재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북러가 가까워지면서 그냥 각을 세워버리게 돼버렸다는 점들.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은 방금 영민해주 얘기했지만 이 투심 자체로서는 이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네. 딱 제가 봤어요 일발. 아, 트럼프가 지금 네.
뭔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7만 달러 향해 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의 일발 종목은요? 오늘의 일반 종목은 SY 스틸텍의 후속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대장주인 우리기술 투자라는 기업을 오늘 이제 한발 종목으로 좀 들고 와 봤는데 예. 7월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해리스 지지율이 급부상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원화로 한 7,20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9,400만 원까지 1억 고지가 이제 눈앞에 다가온 시점이고 또 그리고 이제 달러로도 69,000달러까지 갔어요. 그래서 10만 달러 고지가 지금 눈앞에 나타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까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트럼프 지지율이 또 크게 올라갔던 게 아무래도 이제 MZ 세대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렸었던 이유가 또 이제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다시 한번 뭐 금과 원유처럼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는 장기 계획까지 좀 세운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11월 5일 날 미 대선 전후로 다시 한번 가상화폐 또 이제 암호화폐가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제 반감기가 4월 달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반감기 이후에 딱 1년 후에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항상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크게는 뭐 1000% 이상의 상승이 나올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1차 때는 1438%, 그리고 2차 때는 253%, 그리고 3차 때는 262%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1년 후 이제 반감기 효과가 가장 제대로 드러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는 연말부터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상승 흐름 나와주다가 내년 초까지 그 상승 랠리가 이제 이어진다라는 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일단 항상 이제 1년 후가 되는 시점에 가장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내년 4월 정도 전후로, 내년 그러니까 1분기 전후로 1분기네요. 네, 맞습니다. 1분기. 내년 네. 1분기에 딱 비트코인 가격이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당선까지도 같이 좀 이어진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어떤 추가 상승 흐름 나와준다고 했을 때 당연히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포버스가 이제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이제 우리기술 투자가 7%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업비트가 전 세계 지금 거래소 신뢰도 순위에서 국내에선 당연히 1등이고 전 세계에선 업비트를 한 4위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장이 나왔을 때마다 지금 현재는 업비트의 어떤 이제 국내 점유율이 한 80%인데 그게 뭐 90% 이상으로 치솟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불장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암호화폐 거래소고 또 두나무 상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업비트의 어떤 매출 성장과 그리고 또 이제 두나무 나스닥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사실 불장 때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화 기준으로도 한번 1억을 돌파하고 또 그리고 이제 달러 기준으로 7만 달러를 돌파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선점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기술 투자를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간밤에 크리스토퍼 밀러 연준 이사가 오히려 우리는 코인을 싫어할 것 같은데 이런 사적 금융들 이쪽이 오히려 맞습니다. 금융을 더 안정시킨다 이런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우리기술 투자 업비트가 상장돼 있으면 업비트를 투자하면 되고요. 업비트를 갖고 있는 두나무가 상장돼 있으면 두나무를 투자해야 되는데 둘 다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두나무 맞아요. 지분을 약 한 8%, 7-8% 갖고 예. 있는 우리기술 투자. 가격 전략은? 가격 전략은 이제 한 전일 8,010원에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8,0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고 대응하도록 하겠고 일단 저는 직전 고점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제 10,000원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6,8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1개월 새 한 20% 올랐잖아요. 이제 우리기술 투자는 거의 비트코인과 이건 배신은 없더라고요. 맞아요. 비트코인 오를 때 우리기술이 빠지는 법은 이건 없어요. 이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 붙이기 뭐로 갈까요? 네, 거의 뭐 우리 기술 투자하고 쌍둥이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투자증권. 뭐 항상 같이 언급되는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차트도 보시면은 거의 뭐 데칼코마니 수준으로 거의 찍어놓은 것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7월 달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한 2, 3개월 정도 이제 조정. 결국은
해리스 후보가 이제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이제 고공행진을 했을 네. 때 코인 가격이 이제 쭉 밀렸다가 5만 자도 봤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네. 다시 이제 7만 달러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원화 기준으로 또 조만간에 1억은 한번 좀 찍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대선에 가장 좀 정확한 이제 바로미터 네. 역할. 저는 각 이제 배팅 사이트에서 뭐 지지율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선이 어차피 전체 지지율은 상관없잖아요. 네. 승자 독식 얼마나 많은 주 땅 따먹기를 이제 할 수 있느냐. 네. 거기서 이제 결국 당선 여부가 이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찌 보면 더 정확한 이제 또 바로미터 예측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코인 가격이 공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말 그대로 이제 이건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좀 직관적인 이제 네. 접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서 관련 종목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이번 주에 가면 7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6만 9천 달러를 향하고 있고요. 정확히 트럼프 지지율 오를 때마다 네. 함께 오르고 있고 그 업비트의 두나무 지물을 갖고 있는 두 회사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꼽아봤습니다. 앞서 영미 매니저는 한중 NCS, ESS의 순행식 시스템 네. 열내리는 그쪽을 했었었고 자 테슬라에서 실제로 ESS 쪽 네. 얼만큼 해주는지 맞습니다. 그때 이제 한전산업 쪽에서 또 ESS의 관건이 있다는 네. 점 이렇게 저희가 일발 종목으로 오늘 골라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일발 종목을 가지고 오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